좀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가 보통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 어디 그 전화 상담원 그 연결되는 번호로 하잖아요. 뚜뚜뚜뚜. 근데 보통 우리가 보세요. 상담원과 연결될 때 진짜 육성이 나오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상담사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음성, 기계음이지만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래, 맞아. 자, 내가 지금 조금 화는 나지만 진정시키자. 폭언과 욕설을 하지 말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상담원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업자 네, 개인 앱을 권한 정보. 로그인해서 받으실까요? 네, 맞아요. 개인 권한 정보 이게 맞아요? 고객님 그러시면 조회, 이체, 뱅킹 업무, 금융상품, B2B, 경영지원 옆에 뱅킹 관리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거기에서 원클릭 관리자 설정 클릭하셔서요. 네, 시작하기 하시고 완료되시면 저 불러주시겠습니까? 시작했어요. 관리자 설정 나왔어요. 완료되시면 저 불러주시라고요, 고객님. 어떤 게 완료되면요? 관리자 설정 시작하기 하시면 시작이 진행이 되시고 완료가 되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고객님? 아니, 그냥 관리자 설정 이거 누르니까 그냥 뭐 설정하기밖에 안 나오는데 기본 정보랑? 그러니까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하시고 완료되시면 저를 불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아니,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고요? 같다 그랬어요? 예? 같다 그랬냐고요? 아니요, 고객님. 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지금 그렇게 들렸는데요? 제가 고객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이거 지금 핸드폰 녹음 되는데요. 자, 들어볼까요? 끊으세요. 저희가 해당 부분은 처리해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어느 이제 40대 남성이 이 녹음한 걸 공개를 한 건데 네. 그 남성이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서 은행의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상담원이 은행 그 앱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 네. 뭔가 상담원이 해주는 은행 앱 화면하고 이 남성이 보는 그 휴대폰의 화면이 뭐가 좀 달랐던 것인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네. 이 상담원의 설명대로 남성이 빠릿빠릿하게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머뭇머뭇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순간에 상담원이 작게 중얼거리듯이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내 귀를 의심하면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라고 하면서 그냥 상담을 계속했는데 그때 상담원이 재차 또 한 번 중얼거리듯이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앞서 우리가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도 물론 삐 처리해드렸지만 그게 아름다운 말이 아닌 건 누구나 알 법한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담사와 통화를 하신 이 사연자분은 이담 아나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다 지금 녹음돼요. 그랬잖아요. 끝난 다음에 전화 끝난 다음에 그 녹음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이게 자동 녹음 기능이 되는 휴대전화였던 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녹음을 했으니까요. 이 남성이요 끊자마자 전화를 들어봤는데 상대방의 이 욕설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거를 확인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남성은요 곧바로 이 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요 네. 녹음 파일도 올리고요 이 글도 올렸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절대로 분명한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 관리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하. 그제야 직원 교육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평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인사 고과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욕설을 했던 상담은 2번이나 전화해서 울먹거리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 내가 욕한 줄 몰랐다. 제 실수로 팀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더 웃겨요. 하재근 평론가님. 더욱 이 해당 상담사가 울먹이면서 사과한다고 한다는 말이 더 웃겨요.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신이 욕한 줄을 몰랐다.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욕이 튀어나온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사연자분은 그래도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인지하고 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던 덕분에 사실관계를 통해서 항의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혹시라도 연세 드시거나 혹시라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 그냥 이거 욕설 듣고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부일비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해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안 되잖아, 상황인 건데. 이게 해명이야, 이게. 이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 내가 욕한 줄도 몰랐다라고 하면 이 사람 해명에 따르면 그냥 자기가 욕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평상시 대화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런 뜻인데 그럼 그러한 말투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며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요. 모르게 욕설이 막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 이런 네. 말을 하면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인가 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상담사가 사과는 했어요. 자신의 행동 인정한 거잖아요. 혹시 이거 법적으로 처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조금 애매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은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욕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만 통화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옆에 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모욕죄나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 그 상담사 그리고 그 상담상을 고용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분명히 민사상 위자료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분통 터져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진봉 교수님 이 상담사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이 순간에도 정말 친절,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일처럼 상담해 주신 많은 분들 욕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욕보이는 행동이죠. 사실은요, 고객들이 이 상담원들한테 막 욕설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참아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신감정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려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행동, 한 사람의 이런 일탈 행동 때문에 결국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많은 상담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진짜 이 순간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런 많은 상담사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 진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